할머니가 경호 없어서 여기 덮쳐요. 왜 그러세요? 거기 밑에 따르는 지금은 제양군인 그 뭐야 공수부대 출신 할아버지들이 지금 한 2트럭은 있는데 그 사람들 여기 오면 어떡하려고. 아 근데 그분 엊그저께인가 구속됐는데 그건 보셨어요? 네네. 근데 그것도 본인이 계획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잡혀가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되니까 자기가 잡혀가서 이제 연속된 수사를 좀 해라. 그 뜻이라고. 아니 왜냐면 잡혀갔을 때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뭐야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아니 그래서 뭐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파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네. 뭐 이분 사주는 기본적으로 기미일주라는 토가 많은 사람이고요. 보통은 이제 토가 많은 사람들이 명략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스님, 신부님 이런 종교적인 게 많이 발현이 되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하계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사고 또는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고민을 원래 평상시에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주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이 이렇게 된 계기가 뭔지를 사주로만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엄마 때문인 게 확실은 합니다. 어머니 사주도 나왔던데 그 전우원 씨 어머님이 최정혜님인가? 그분이던데 그분도 기토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엄마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아마 뭐 어떤 계기가 됐는지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주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자기 어머니가 지금 조금 힘들 거예요. 삶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쨌거나 그 돈 많은 집에 어쨌든 권력도 있고 막 이런 데에서 좀 도와줘도 될 텐데 이제 당연히 좀 감춰져 있는 부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들이다 보니 생각만큼 그렇게 서포트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고생하는 거 보고 또 본인이 이제 목사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보니까 그게 잘 맞을 거예요. 자기가 그런 세상은 왜 그렇고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사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자기도 이제 분한 거죠. 엄마가 어쨌거나 자기도 키우고 한다고 고생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다 보니 거기까지 생각이 간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올해가 이제 계묘년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결국은 을해년, 기축월, 기미일 아마 시간은 기사시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해묘미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지지에 있는 기운들이 합쳐지면서 목으로 바뀌고 그게 관이 되는데 그 관이 이제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지금 폭발하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주로만 놓고 보면 그 할아버지의 잘못을 뭐 단죄하고 내가 뭐 사죄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결국은 어머니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 이게 이제 본인에 대한 생각하고 엮여서 나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쨌거나 그 약물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하는 게 좀 안타까웠던 이유는 이분은 그거 못 태어나요. 토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물상으로 좀 설명하면 이렇게 되게 넓은 땅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물 같은 거 이렇게 부어보면 금방 흡수돼요. 티도 잘 안 나고. 그럼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마약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거 손은 원래 안 돼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기토가 3개 있는 사람은 옛날 이제 책에서 보면 복덕숙이라 그래서 원래는 복을 타고난 사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복을 타고났다고요? 네. 아. 그러니까 온 집안에서 돈 많이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으면 아버지가 인정을 해줬을 거예요. 잘생겼더라고요. 아니 나름 그 집안에서는 그 집안의 특징은 일단 다 머리가 왜 다 까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좀 약간 대를 걸러서 나오지 않나? 대머리. 근데 그 집은 안 걸르고 전부 다 까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특징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예전에 막 제 이제 그 선배가 그 전두환 전 대통령 둘째 아들이 저희 학교 선배여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분도 되게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왜 전두환이라는 전 대통령의 아들이 데모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그분이 막 앞장서서 막 하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기억이 나거든요, 학교 때. 근데 이제 결국은 돈과 뭐 기타 등등이 좋으니까 이제 다시 넘어가긴 하던데. 근데 그때도 그분 대학생 때도 머리가 까졌었거든요. 와, 이게 유전이 이 집은 센가 봐요. 그러니까 안 건너고 그렇게 바로바로 발현되지. 아니,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그 이순재에서 보면 머리털 되게 많아요. 그분 볶아가지고 빠글빠글 많은데 어떻게 아버지 쪽만 다 샀는지 참 그것도 신기하다. 강력한가 봐요. 본인이 이렇게 하잖아요. 엄청 강력한. 그래서 뭐 전두환 대통령 사주는 워낙 뭐 유명해서 많이들 보지만 그분은 정말 강력한 사주는 맞습니다. 관으로 뭐 거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분은 권력을 잡은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그거를 못 잡았으면 행복하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군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구 사람이거든요. 저도 대구 사람이지만 대구 공고 나와서 그 당시 이제 돈 없으니까 이제 공고 가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해서 육군사관학교를 간 거죠. 거기가 이제 이분의 완전 인생 역전 시작이었어요. 관이 그렇게 잘 맞는 사람이 관을 얻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승승장구죠 뭐. 그래서 수도방위 사령관까지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누락 없이 직진으로 갔어요 거의. 그게 어렵거든요. 아무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취하고 군인들이 인정을 받고 뭐 한다 하더라도 군대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경쟁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김종필 총재도 육사 나와서 그렇게 가고 있던 사람이고 그 사람도 잘 나가던 사람이고 그 사람 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사범대학 나와가지고. 근데 그런 걸 다 극복을 하고 오히려 이제 자기보다 더 학벌이나 집안은 더 좋은 노태우는 친구인데 그 사람은 대구에서도 유명한 경복고 나오고 그리고 뭐 생긴 것도 되게 덕 있게 생겼잖아요. 얼굴도 떳떳하고 귀 크다고 그때는 막 부처님 뭐 이러면서 지금도 팔공산에 가면 그 통일대불이라고 어마무시하게 큰 부처님 만들어 놨어요. 본인 대통령 되고 나서. 근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본인의 그 관을 스스로 쟁취해낸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은 식신이 없어요. 목식신이 없어서 측은지심이 없어요. 누구를 불쌍하게 생각하거나 얘들 힘들겠네 뭐 이런 거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다자무자라고 그래서 식신이 없으니까 부하를 되게 잘 챙겨요. 자기는 기본적으로 부하복이 없다라는 거를 본인이 알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자기한테 충성하고 자기한테 되게 뭔가 잘하는 부하, 예를 들면 장세동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챙겨줬을 거예요.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알기로 장세동 그분도 뭐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챙겨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식신이 부족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자식복도 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이 당연히 뭐 아버지만큼은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뭐 그래도 뭐 출판사 대표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건 맞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할 만한 훌륭한 자식은 돈을 얼마나 챙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와이너리에 뭐 조단이죠. 그러니까 뭐 중의적인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이 옛날에 법정에서 자기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네, 29조인 거 아니에요? 29조예요. 29조. 그 만 원이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29조 정도. 29가 머릿속에 있었던 거지. 그렇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9조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29억? 이상하잖아. 너무. 그러니까 29만 원이라고 그냥 한 거예요. 대단하다. 근데 이제 그 당시 금액으로 29조면 거의 뭐 우리나라 몇 년치 예산이 넘어서는 돈이니까. 뭐 하여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를 알고 있는데 가족이니까 대충 알잖아요. 근데 자기랑 자기 엄마한테는 안 오는 거야. 그쵸?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빡치는 거지.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 제가 살펴본 바로는 뭐 이혼을 한 거 상태고 재혼은 딴 사람이랑 했고 이미 결국은 이제 이 전두환 전 대통령도 센 사람이지만 그 부인인 이순자 여사도 엄청 센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신전심이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 이러고 별소리 다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랬죠. 턱 보세요. 턱 관상으로 치면 그 보통 턱 아니잖아요.
그 턱이 그렇게 발달돼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 맞고요. 그 또 비슷하게 턱이 그렇게 발달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정몽구 회장이 턱이 넙떡하고 이렇게 발달돼 있는 그런 상입니다. 넙떡하면서 앞으로 딱 튀어나와요. 네네. 그래서 턱이 발달돼 있는 사람이 부하 복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보완적인 거예요. 아마 그 장세동이나 기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챙기는 건 아마 이순자 여사가 많이 했을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와이프가 어쨌거나 그런 걸 잘한다는 걸 본인도 알았을 테니까 믿고 맡겨놨을 거고. 이번에도 이 손자가 캡처해서 올린 거 중에 그 막 난리치고 있었잖아요. 하는데 그 할머니한테 온 카톡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데도 할머니가 너무 차분하게 누구야 사랑한다 이게 이 할미 품으로 오렴 하면서 하는데 그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너무 무섭다 이렇게 올렸더라고. 진짜 나를 찾아봐봐. 근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도저도 몰라. 모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거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너무 솔직히 우리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야 이 새끼야 이래야 되는데 누구야 너무 사랑한다 이 할미 품으로 오렴. 낚싯대를 들이는 듯. 진짜예요. 그거 있어. 지금 인스타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그럼 차라리 감옥이 더 안전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감옥이 안전. 근데 그것도 미국 감옥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겠네. 네. 글로리 보세요. 거기 맨 끝에 보면 감옥에서 복수하잖아 또. 그러니까 미국 감옥이 안전해서 본인이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제 딴 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 한 개예요. 그분은 약물 이런 거에 되게 취약한 사주라 그걸 못 벗어날 텐데 왜 굳이 그 방법을 썼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근데 저는 초기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왜냐면은 이 정도 폭로와 이 정도 주변 사람들을 실명까지 얼굴 이렇게 하면서 한 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코리아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근데 조력자가 있어요. 조력자가 있고 꽤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그 검은 돈을 추적하는 경로도 계속 공개하고 있고 자기들 생각에는 이거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변호사도 좀 껴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왜 하필 지금 정권에서 저럴까? 왜? 그게 왜요? 지금 정권에서 저런다고 검찰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 건데. 저는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분이 터트린 이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 일본 갔다 온 성과도 가리지 그리고 뭐 지금 삼성에 뭐 몇 조 이렇게 해놓은 그런 거 다 가리지 하니까 빡쳐서 어디 한번 하면서 검찰 조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저랑 생각이 반대입니다. 그래요?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저렇게 뭐 친일파 소리 들으면서 그 다음에 뭐 일장기에다가 절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거의 뭐 이제 항일운동식으로 이제 막 변질시키고 있는 이 와중에 저런 거 터지면 좋죠. 내 거 가려주니까. 아니야. 그거는 우리 선배님이 그 진보적인 분이어서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켜도 그런 사람들의 것만 보이니까 그렇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 항일운동 그런 분위기 전혀 아니고 그냥 그래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약간 이런다니까요. 황당해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정치적 성향 물어보면 저는 보수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태생 자체가 대구 사람인데다가 그리고 그 뭐라 그러지? 옛날에 이제 옛날식으로 보수라고 하면 최익현 선생처럼 이렇게 나라를 잃었다고 뭐 배 째고 막 이렇게 막 할복하고 막 이런 보수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왜 제가 얘기하는 게 뭐 주변에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왜 진보처럼 보이고 뭐 하여튼 그런 쪽에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보수가 지금 현재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진보처럼 들리는 건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어느 정도 이제 진보 보수가 딱 틀이 잡혀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는 막 그런 변화, 막 이상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민주당이 제가 보기엔 보수당에 가까운 느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약간 보수에서도 더 이상하게 치우쳐 있는 상태고 좀 더 뭐랄까 이렇게 진짜 미국 또는 영국 같은 보수라는 느낌이 드는 당은 현재 없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공화당 느낌. 네, 공화당 느낌. 저 와인 좀 주세요. 어떤 거? 이거? 비싼 거. 예, 비싼 거.
아 비싼 거 드셔야죠. 한잔 먹어. 네 드셔보세요. 선생님 한번 셋이 한번 짠 해보실까요? 아 네. 모닝주.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시간 모른다면서 모닝주 이러면 모닝 다 들어가는데 뭘 모닝주야. 건배 감사합니다. 향이 진짜 좋네 이거. 맛있네. 굴비랑 먹고 싶다. 언니 굴비 좋아해. 아 맛있다. 진짜 좋네. 아, 잘 만들었네. 하여튼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시작을 왜 했는지도 잘 이해는 안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뭐 계기는 아마 제가 봐도 어머니와의 무슨 문제, 아버지와의 문제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폭발한 것 같은데 잘 되셔서 저는 이분이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토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평화, 안식 이런 걸 주면 되게 보람을 느낄 사람이라서. 여기 저는 이분이 처음 하느님 얘기하면서 나왔을 때 와, 이 사람 교회 열면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네. 숭고해 보이잖아요. 네. 그 모든 가진 것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한편으로는 더 글로리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해프닝? 사건이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려면 다 버려야 저렇게는 되는구나. 짜릿했는데 저는. 5만 달러 기부하더라고. 맞아.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기부할 때 걱정했어요. 나중에 그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주면 어떡하냐고. 근데 뭐 다 버리겠다는 사람이 뭐. 그럼요. 그리고 뭐 교회 열면 금방 돈 벌지 않아요? 좀 위험한가? 교회 열면 금방 돈 벌 수 있죠. 저도 이 사람이 교회에 한번 가서 그 연설을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도 식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그러면 없으면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다른 거는 이제 이분은 전부 음의 기운이 있는 음팔통으로 되어 있는 다 8자가 음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하고 비슷하지만 되게 섬세한 스타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 상처받고 뭐 이런 거예요. 대범하게 막 그냥 저질르고 이런 게 잘한다. 근데 이제 지금 어쨌거나 본인이 일생일대에 이제 도전을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좋은데 아직도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한 20년 동안 되게 힘들어요. 앞으로 20년 동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중간에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끝을 내면 그 다음 20년 동안은 뭐 지금 예상하시는 대로 이분이 훌륭한 목사님 또는 이런 사람이 돼서 설교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분기점이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한 26년, 27년 그러니까 본인이 31살, 32살 될 때 그때 그걸 극복해서 넘기면 그러니까 그때 끝나면 이 지금의 일련의 여러 가지 사태들이 끝이 나고 본인이 그때부터 정말 그 어쨌거나 설교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그걸 갖추면 33살 되는 2028년부터는 아주 유명한 그런 뭐랄까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분은 토가 많아서 가능성이 많죠. 많은데 이제 그게 너무 뒤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그 뒤로 간다는 건 아마 감옥에 너무 오래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활동을 잘 못하거나. 근데 뭐 초범이고 뭐 자수하고 그러면은 마약도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던데. 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이 어떤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결국은 이쪽에서 무슨 수를 쓸 겁니다. 그렇겠죠. 가만히 왜냐면 또 나오면 또 말할 거잖아요. 그걸 뻔히 아는데 가족 회의하고 있겠다, 그치? 연희동에서. 바로 아니. 요 앞에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근데 회의가 아니고 네.
아마 이순자 여사님의 지휘 아래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회의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일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분 사주에서 어때요? 성공할까요? 아니면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그게 제일 걱정인 겁니다. 올해 왜 올해 했을까? 올해 하지 말고 언제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사주상으로? 원래 할 거면 내년에 내년에. 했었어요. 내년에 이제 초에 저희가 어쨌거나 이제 총선 전국으로 바뀔 때 그때가 본인이 어쨌거나 영향력을 더 줄 수 있고. 그런 걸 몰랐나 봐.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종교적으로 토가 많아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은 사회적으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건 별 관심 없어요. 지금 자기가 지금 어쨌거나 아버지 엄마와의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참다가 폭발한 거라 그거를 조금만 뒤로 밀었으면 훨씬 저기 본인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묻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과연 이분이 이제 뭐 사회적인 명망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리고 뭐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게 어쨌거나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그리고 거기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제재들을 받기 시작하면 지금 그런 방송이나 이런 것도 쉽게 못할 거예요. 그러면 사고라드는 건 순식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금방 또 금방 올라가지만 금방 내려가요. 목의 나라라. 목의 나라가 특징이 있잖아요. 나무는 나무인데 이게 감목 같은 나라가 아니라서 그냥 이게 들불 번지듯이 쫙 번졌다가 꺼지면 언제 꺼지는지 모르게 훅 꺼져요. 그 미디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진짜 막 대단한 일인 것 같아도 하루 이틀이면 다 잊어버리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안타까웠던 게 어떤 미디어랑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이걸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건지를 좀 누가 가이드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법률적인 거는 옆에서 계속 조언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미디어를 잘 모르니까는 그게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희한한 이상한 데들도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몇 번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쪽지로 우리 유튜브 채널을 이따 보내주고 한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얘기 한번 해. 할머니 집 앞이니까 또 장소가 할머니가 경호 없어서 여기 덮쳐요. 왜 그러세요? 거기 밑에 따르는 지금은 재향군인 그 뭐야 공수부대 출신 할아버지들이 지금 한 2트럭은 있는데 그 사람들 여기 오면 어떡하려고. 오면 이제 맥주도 팔고 수업할 때 좀 말아드리고 김치찌개 끓여서 드리고. 이분들 간들이 너무 크셔. 정말. 근데 아직 이분 좀 아까워요. 그렇더라고요.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를 해야 되고. 나는 정명석이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 아니 그것도 와서 이게 가야라는 데는 되게 유명한 데인데 이거. 저것도 땄어. 가야. 아니 괜찮아. 이거 못 먹었는데.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짜리 딴 거예요 지금? 아니 마시면 되지. 소주하는 거 아니야? 야, 나 미치겠네. 20만 원짜리 그냥 막 따네. 우와 대단한 동네다. 20만 원짜리 땄어. 난 몰라. 아니야 싫어. 와인 좋아하시잖아요. 술 좋아하시잖아요. 술 좋아하죠. 와인 좋아하죠. 가야라는 회사도 들어봤는데 이 와인 안 못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가야는 이탈리아의 뭐라고 하면 될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미술은 아니고 일품질로? 그치 근데 일품질로. 유명한 회사. 네. 일품질로나 아니면 화요? 뭐 그런 급? 맞아요. 향이 되게 좋네. 저는 저기 가봤는데 멋지더라고요. 가보셨다고요? 네. 그 옆에는 이제 산로렌조라는 이제 또 그 아브루조라는 지역의 제일 유명한 예. 와이너리고. 네. 그 옆이에요? 네. 산로렌조는 비싸. 아니 두 개 그 옆에 그 옆에 요 와인 옆에 와인. 얘는 산로렌조 거고 네. 얘는 가야 거고. 죄송해요. 뭘 죄송해. 일단 먹으면 되지.